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최근에 드론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해서 꽤 많이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강원도, 소래습지 생태공원, 대부도, 송도, 여수, 그리고 다시 눈 내리는 강원도까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정하는 방법까지 최근에 제 영상과 사진의 대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론인데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의 첫 드론 DJI에서 나온 DJI Air 2S를 근 1년 정도 사용해본 실사용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오신 분들께 제 채널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데이비드 필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이고요. 사진과 영상, 장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해주시고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론은 구매하기 전부터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구매를 하고 나서 내가 장비를 잘 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했고, 드론 조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어서 구매를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론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올라오는 글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처음 조종하시는 분들도 꽤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 중에서 너무 멋진 장면들이 많기도 해서 저도 저런 영상과 사진들을 촬영해서 빨리 색다른 시선을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지금 제 드론인 DJI Air 2S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DJI Air 2S 배송이 오는 동안에는 드론 4종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국내법상 기체의 무게가 250g 이상인 드론을 비행하려면 드론 4종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반드시 드론 자격증은 취득하신 후에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비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이전에 올린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사용 위주의 리뷰이긴 한데 그래도 외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제품을 모두 접었을 때 한 손으로 부담 없이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크기이고, 무게는 595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건 앞쪽에 있는 프로펠러 다리와 뒤쪽에 있는 프로펠러 다리가 접는 방식이 달라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프로펠러 다리를 접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또 워낙 약하게 생겨서 잘못 접으면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매하고 나면 한 가지 페이크가 더 있어요. 카메라의 앞쪽에 보면 ND 필터나 여기를 다른 필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이 없는 게 맞더라고요. 여하튼 크기는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백팩에 부담 없이 쏙 들어갑니다. 드론 가방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이동을 해야 한다든지 다른 가방을 추가로 들고 다닐 여력이 안 될 때는 제가 이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가방에 쏙 들어간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드론을 가지고 처음 비행한 곳이 전라남도 고흥 남열리 해수욕장이었고요. 이때는 정말 구매 후에 처음 날렸던 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정신으로 비행을 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여튼 드론 날릴 때마다 그냥 핸드폰에 전송되는 드론 화면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만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영상들과 사진들 찍으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가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은 지가 조금 오래되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비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긴 했습니다. 먼저 사진만 본다면 그렇게까지 만족할 만한 퀄리티는 저는 아니었어요. 물론 전작인 DJI Air 2의 2분의 1인치 센서에 비하면 2배나 커진 센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의 품질은 거의 매빅 프로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빅 미니나 에어 2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체감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빅 3의 경우에는 3분의 4인치 센서를 사용하면서 하셀블러드의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의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DJI Air2S의 경우에는 사진은 로우 포맷 촬영을 지원하긴 하지만 이 로우 포맷 이미지가 가지는 보정 관용도가 그렇게 또 좋은 편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비슷한 다른 드론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아마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인 EOS R5랑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물론 이렇게 큰 미러리스 카메라와 1인치밖에 안 되는 센서를 가지고 있는 드론 카메라가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저처럼 사진을 오래 하다가 드론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기대치를 조금 낮춰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카메라들과 비교하지 않고 DJI Air2S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만 놓고 본다면 로우 포맷 파일 기준으로 무려 12.6 스탑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1인치 센서 드론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긴 합니다. 프로급인 DJI Mavic 3의 경우 카메라가 12.8 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빅 3는 플라이모어 콤보가 무려 300만원이 넘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JI Air2S의 로우 포맷 이미지가 가지는 보정 관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카메라에 따라서는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의 보정 관용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DJI Air2S의 경우에는 어두운 쪽, 안부 관용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밝은 쪽의 명부 관용도가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밝게 찍고 보정할 때의 노출을 약간 어둡게 조절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보정이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캐논 EOS R5 카메라도 명부 관용도가 상대적으로 안부 관용도에 비해서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두 기기의 촬영과 보정 프로세스가 얼추 비슷해서 편하긴 합니다. DJI Air2S의 사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하긴 하다, 보정 관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동급의 센서를 가진 카메라들 중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고 로우 포맷 사진을 찍으려면 약간 밝게 찍은 후에 어둡게 보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품질로만 이야기했을 때는 왠지 좀 아쉬움만 가득한 사용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드론 사진은 우리가 절대로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시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특히나 제가 즐겨 촬영하는 시점인 버드 아이드 뷰는 새가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카메라를 땅으로 향하고 촬영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그 외에도 절벽에서 촬영하는 사진이라든지 바다 한가운데서 지상을 바라보는 사진, 이런 건 드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JI Air2S의 영상 스펙을 잠깐 살펴보면 해상도는 5.4K에서 30fps까지 지원을 하고 4K와 2.7K에서는 60fps까지 지원을 합니다. FHD에서는 120fps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0fps와 120fps의 고프레임 영상 촬영은 하지 않기 때문에 5.4K 24fps로 설정은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FPS와 관련해서는 아마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영상을 4K로만 편집하는데 5.4K로 촬영을 하는 이유는 혹시 필요할 때 확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화질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드론 영상을 편집하면서 한 번도 확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할 때에도 색감 작업 때문에 DJI의 로그 프로파일인 D로그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진에서 로우 포맷이랑 똑같진 않지만 영상에서 색감 보정이 잘 먹도록 해주는데 적절히 잘 활용할 줄만 안다면 영상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하면 보정 관용도가 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꽤 만족할 만한 수준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촬영 후에 편집하면서 색 보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걸 보면 좋은 편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 영상을 촬영할 때 정말 어려운 점은 촬영 세팅과 편집보다는 사실 촬영 그 자체에 있습니다.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짐벌을 사용해서는 잘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핸드헬드 숏테이크 촬영 영상이거나 아니면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한 후에 롱테이크로 촬영하는 것이 전부인데 드론 영상 촬영은 일단 드론이 계속 움직이는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한 자리에 가만히 호버링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드론을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편집과 최종 결과물까지 감안해서 부드럽게 조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앞으로 전진 아니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익혀야 하는 촬영 기법도 많아져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DJI Air 2S는 호버링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고 짐벌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정법만 잘 익숙해진다면 기기적인 부족함을 극복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DJI Air 2S 영상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 해상도를 지원하고 4K 60fps, FHD는 120fps까지 지원한다. 10비트 D-Log 프로파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은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다. 카메라의 스펙보다는 내 손이 더 문제가 될 확률이 크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론을 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크게 없었는데 그래도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권장 비행 온도가 0도에서 40도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촬영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DJI Mavic 3처럼 카메라의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었더라면 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때 보다 더 제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능 말고도 마스터 촬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드론이 알아서 움직여주면서 시사체를 촬영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여러가지 구도와 움직임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직 제가 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편하기도 하고 주변 장애물에 드론이 걸릴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 한 번도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마스터샷은 기본적으로 화질이 FHD로 고정이 된다는 사실도 한몫한 것 같아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구매 직전에는 정말 이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제 영상과 사진을 정말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드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네이버 대표 카페인 드론 플레이 네이버 카페 주소를 적어둘 테니까요. 가입해두시고 이런저런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해서 1년 정도 사용 중인 DJI Air 2S 실사용 리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셔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